부산 외곽, 조용한 주택가 골목 끝, 오전 5시 반, 꽃가게, 담은 고체의 간판불이 먼저 켜졌다. 정예진, 52. 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 뒤로 이제는 혼자의 시간이 익숙해졌다. 낮은 조도 속에서 가게 문을 열고 물이 고인 바구니를 정리하던 예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가슴께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 미세한 주름과 점점 더 깊어지는 눈 밑의 그늘. 그늘을 메우는 건 화사한 꽃들이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매일같이 조금씩 자라났다. 꽃다발 하나를 정성껏 묶고 문을 닫은 뒤 예지는 어김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주변은 적막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익숙하고도 규칙적이었다. 지하철 1호선. 매일 같은 칸. 같은 시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이었고 그 안에서 예진도 평범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낯익은 기척이 그녀의 뒤편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매일 비슷한 출근길. 같은 칸에 탄다고 해서 특별할 건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항상 예진의 등 뒤에 섰다. 옆자리도. 맞은편 자리도 많은데 꼭 그녀의 바로 뒤에서 지하철이 흔들릴 때면 그의 팔이 살짝 스쳐오고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 예진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넘기려 했다. 그냥 서 있는 공간이 좁은 거겠지. 하지만 이상했다. 피곤한 퇴근길, 더 민감해진 감각 속에서 그의 움직임은 너무도 분명했다. 몸을 뒤로 물러나면 더 가까워졌고, 앞에 움직이면 따라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은 지하철의 급정거에 그의 몸이 완전히 그녀의 등에 닿았다. 딱딱한 근육의 감촉, 낯선 천. 예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그는 조용히 사과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낮고 침착했다. 마치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그 순간부터 예지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그를 의식하게 되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어김없이 예진의 등 뒤에 있었다. 때로는 좀 더 가까웠고, 때로는 스침이 더 깊었다. 예진은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오해하지 마. 그냥 우연이야. 여긴 늘 붐비니까. 하지만 사람 많은 칸에서도, 사람 적은 칸에서도 그는 늘 같은 거리에서 그녀 곁에 있었다. 어느 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보고 예지는 멈칫했다. 설렘, 낯선 긴장, 어디선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 서서히 조용히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보이지 않던 날, 그녀는 허전함을 느꼈다. 그가 보이면 무심한 듯한 그의 얼굴을 눈길로 쫓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지는 카페도, 영화도, 친구와의 식사도 모두 건너뛰고 집과 꽃집, 그리고 지하철만 오가며 살았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기척을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더 붐볐던 지하철 안 예지는 핸드백을 꽉 쥐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늘 그랬듯 바로 뒤에 있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몸이 그녀의 등과 허리에 닿았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느껴지는 압박. 예지는 움찔했지만 몸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그 떨림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유리창 너머 그의 얼굴을 본다. 무표정이지만 어딘가 깊은 눈빛,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또다시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예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냈다. 평소에는 바르지 않던 붉은색.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어울렸다. 그날도 그는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도 올 줄 알았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내뱉지 않았다. 대신 예지는 창문에 비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하철이 그녀가 내릴 역에 도착했지만 예지는 내리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 예지는 그를 따라 내렸다. 처음이었다. 낯선 골목, 낯선 밤 공기, 그리고 낯선 자신의 발걸음. 그는 그녀가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그리고 그가 말했다. 식사하셨어요. 그 질문은 모든 경계와 거리감을 무너뜨렸다. 예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이요? 같이 하실래요? 너무도 평범한 말이 그날따라 특별하게 다가왔다. 작은 국밥집, 김이 피어오르는 테이블 위. 그와 마주 앉은 예지는 긴장한 손끝을 감추려 노력했다. 처음이에요. 이런 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예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예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가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떨림은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이후 예지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좁은 방 안, 낯선 이불 냄새, 그리고 몸에 아직 남은 천, 모든 게 선명했다. 송긋, 입술, 귓가, 눈꺼풀까지 어디 하나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더 없이 또렷했다. 욕망과 떨림이 아직 식지 않은 채 머릿속을 맴돌았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게, 깊게, 낯설게. 그와 얽혀버린 그 밤. 이튿날 꽃집 문을 여는 손길은 어딘가 엉성했다. 평소처럼 준비하던 커피도 손에서 넘칠 뻔했고 벽에 걸린 시계를 3번이나 되돌아봤다. 그리고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 지하철역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게 웃음이 번졌다. 오늘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에 마음이 괜히 설렜다. 이런 자신이 낯설었고 동시에 오래 묻어둔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퇴근 무렵 해가 지고 거리가 붉게 물들었다. 예지는
다른 날보다 더 서둘러 꽃집을 닫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기대와 불안, 설렘과 긴장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렀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일부러 눈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은 벌써 그를 찾고 있었다. 기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리자 무심한 얼굴로 타는 사람들 틈에 그가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지는 자리를 잡고 손잡이를 잡았다. 몇 정거장 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마치 어제의 밤이 서로에게 무언의 신호가 된 듯.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몸이 그녀의 등에 살짝 기대었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럽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예진의 심장은 다시 어제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 떨림이 너무도 명확해서 그녀는 결국 눈을 감았다. 이건 괜찮은 걸까? 어깨 너머로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지는 알았다. 그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밤의 열기, 그 순간의 눈빛, 그 안고 있던 감정들을. 지하철이 종점에 다다랐을 무렵 그는 또다시 먼저 내렸다. 이번엔 그녀도 망설이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예진도 그 뒤에 섰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공기는 이미 충분히 뜨거웠다. 오늘도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예진은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다. 두렵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조금 늦더라도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또다시 서로를 안았다. 첫날의 서툴고 조심스러운 움직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강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예진의 손끝이 그의 등을 쓰다듬을 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로의 천이 얽히고 심장이 맞닿을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진해졌다. 숨소리, 떨림,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지듯 터졌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이 순간이 두렵긴 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밤 침대 위에서 예지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예뻐요. 정말. 그 말에 예지는 고개를 숙였다. 수많은 칭찬을 들어봤지만 이처럼 진심으로 들린 건 처음이었다. 내가 지금 예쁘다고요? 네, 지금이 그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말했다. 그게 오히려 더 가슴 깊이 박혔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입맞춤은 길어졌고 숨결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목을 감쌌을 때 그는 그녀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나를 숨쉬게 만들었어요. 예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그와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좁혔다. 아침이 밝을 무렵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직 자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밖은 이미 출근길 인파로 붐볐고 예지는 차가운 바람에 얼굴을 스쳤다. 길을 걷다가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게 괜찮은 거겠지? 자신에게 묻듯, 확인하듯.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의 온기,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의 숨결. 모두 그녀에게 필요했던 무엇이었다. 그날 꽃집의 장미를 정리하다가 그녀는 고운 연분홍빛 장미 한 송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떨림이 사랑이 아니어도 좋아. 적어도 난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 그와 두 번째 밤을 함께한 이후 예지는 스스로도 모를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일상이 흐르는 방식도, 지하철의 흔들림도, 꽃집에 퍼지는 향기마저도. 그날 아침 그는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예지는 조용히 방을 나서며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다. 연락처도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짧은 여행처럼 혹은 하나의 계절처럼 다가왔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몇 번이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연락할 방법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나를 숨 쉬게 만들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면서도 위험한지. 예지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을 붙잡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 후 며칠은 서로를 마주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도. 그녀의 뒤는 비어 있었다. 예지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느끼면서도 매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다시 마주치지 않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아침이면 어딘가 공기가 가벼웠고 동시에 무거웠다. 그리움인지 해방감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예지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닫고 역으로 향했다. 우산을 쓰지 않고 걷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다시 나타났다. 역 플랫폼 한쪽. 젖은 셔츠 위로 우수가 내려앉은 듯한 눈빛. 둘의 시선이 스쳤다. 예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기차가 도착했고 둘은 따로 타는 듯하다가 결국 같은 칸에 섰다. 그는 다시 그녀의 뒤에 섰고 비에 젖은 셔츠에서 은은한 천이 퍼졌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리움이거나 욕망이거나 혹은 그 둘의 모호한 경계. 지하철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끝이 가볍게 그녀의 팔에 닿았다. 처음엔 스침 같았지만 이내 분명해졌다. 그도 알고 있었고 그녀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예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보았다.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건 알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내 삶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지 알고 싶어. 예지는 그날도 그를 따라 내렸다. 같은 골목, 같은 발걸음. 이번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죄송해요. 며칠 안 보였죠. 예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어요. 그 질문은 지나치게 사적인 동시에 지나치게 따뜻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괜찮으세요? 예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오늘은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말없이라도. 그 말이 어쩌면 더 위험하게 들렸다. 말없이 함께 있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허락하는 일이었으니까. 둘은 조용히 작은 여관에 들어섰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예지는 처음처럼 떨리진 않았지만 그 온기가 더 깊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입맞춤은 서두르지 않았고 숨결은 조용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와의 입술이 다시 닿는 순간 모든 생각이 하얗게 흐려졌다. 침대에 누운 둘은 서로를 탐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껴안은 채 긴 밤을 나눴다. 예지는 그의 가슴 위에 머리를 기대고 천천히 물었다. 왜 나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게 대답이었다. 이유는 없었고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둘은 때때로 마주쳤다.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눈빛만 나누었고 또 어느 날은 짧은 인사만으로 스쳐갔다. 그리고 가끔 아무 말 없이 함께 밤을 보냈다. 그 관계는 이름도 정의도 없었다. 하지만 예지는 점점 더 그것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꽃가게에 손님이 없던 오후 예지는 처음으로 그와의 만남을 되돌아보며 작은 수첩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낯선 기척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 가장 깊은 외로움을 비추는 거울 같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빛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기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단정히 화장을 고치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빗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 그리고 또다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꽃집 앞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노란 물결을 만들었다. 예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가게 문을 열고 꽃을 정리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와의 만남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다. 우린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 매일 새벽과 저녁, 지하철에서 시작되는 기척, 때로는 시선을 주고받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숨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짧지만 강렬한 밤들. 예지는 그것이 더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도 그를 원하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경계가 희미해지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그저 이 떨림을 따라가기엔 그녀의 나이도, 삶의 무게도 가볍지 않았다. 그날 오후, 드물게 비가 그친 부산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예지는 갑자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오늘은 퇴근길이 아니라 낮의 한가한 시간이었다. 그를 만나고 싶었다. 이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저 보고 싶었다. 기차가 들어오고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돌아왔다. 괜히 기대했던 자신이 더 초라해졌다. 꽃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오래도록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잔주름이 선명해진 눈가, 그리고 어느새 축 늘어진 어깨. 이게 지금 내 모습이구나. 혼잣말처럼 내뱉고는 웃었다. 쓸쓸하면서도 담담한 웃음.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나타났다. 지하철 안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둘 사이에는 익숙한 기척이 오갔지만 그날만큼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예진이 조용히 묻자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오늘은 그냥 걷고 싶어요. 그 말에 둘은 말없이 지하철에서 내렸다. 작은 언덕길을 따라 걷는 동안 예지는 속으로 수없이 망설였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까지 물어도 괜찮을지. 하지만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그였다. 처음엔 그냥 매일 스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이. 예지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기분도. 예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도 그래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이 나이에 처음일 줄 몰랐어요. 그 순간 둘의 눈빛이 부딪혔다. 긴 시간 쌓인 말들이 짧은 시선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둘은 함께 걷기만 했다. 어느 모텔도, 식당도 가지 않았다. 그저 낯선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처음으로 몸이 아닌 이름 없는 감정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은 따뜻했지만 그가 돌아선 후의 공허함은 더 짙었다. 며칠 후 그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예지는 하루, 이틀, 사흘, 꽃집 문을 닫는 손길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제 끝난 걸까? 전화번호도, 이름도 모르는 관계, 어디서 물어볼 수도,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예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외로움 때문인지,
욕망 때문인지, 혹은 늦은 설렘 때문인지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그는 다시 나타났다. 꽃집 문을 막 닫으려던 찰나, 유리창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보였다. 예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냥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공간. 예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렸죠. 아니, 연락처도 없었으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에 자신의 손을 더 깊이 얹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올 거라고 어딘가 믿고 있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오랜 기다림과 혼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 짧은 포옹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날 밤, 둘은 다시 모텔로 향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처음처럼 격렬하지도 않았고, 충동적이지도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엔 부드러운 인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예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예진은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품 안에서 울었다. 말없이 조용히 눈물로만 마음을 전했다. 새벽의 모텔방,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희미한 빗소리가 들려왔다. 예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잔잔한 물결이 번지고 있었다. 무언가 곧 끝날 것만 같은 느낌. 지나간 계절이 떠나기 전. 마지막 햇살을 아끼듯. 그는 예진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애정도, 미안함도, 그리고 작별의 기운도 섞여 있었다. 예진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을 만난 이후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그 속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그저 스침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당신을 기다리게 되고 당신이 없는 날엔 마음이 공허했어요. 예지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더 오래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둘의 삶은 너무도 다르고 이 관계는 너무 불확실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얇은 담요를 가슴에 감싸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당신과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잊고 지냈던 떨림도, 나를 여자로 느끼는 감정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에게서 나를 떼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진 씨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녀는 눈을 감고 작게 웃었다. 그렇게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날 아침 둘은 말없이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나섰다. 햇살은 비온 뒤라 유난히 밝았고 골목길은 고요했다. 작은 횡단보도 앞에서 둘은 마주섰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다시 예진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짧았지만 너무 깊은 시간이었어요. 예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요.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은 이미 그들 사이에 충분히 오고 갔다.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으로 바뀌고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날의 그 손길과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며칠이 흘렀다. 예진은 평소처럼 꽃집 문을 열고 장미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달라져 있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을 만났다. 늦은 밤,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다. 당신을 통해 나는 나를 다시 만났어요. 그 떨림,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진실. 당신과의 만남은 끝났지만 나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가 남긴 것은 눈물도 상처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들여다보게 해준 선물이었다. 며칠 뒤 예진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어서 강변 산책로를 걸었다. 따뜻한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커피를 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사랑이었으면 사랑이었고 일탈이었으면 일탈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나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강물 쪽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잔잔하게 물결 위를 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시간이 되었기에 예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지하철도, 모텔도, 낯선 골목도, 그와의 밤도 모두 그녀의 삶 속 작은 파문이 되어 지나갔다. 그리고 그 흔적 위로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